안녕하세요. 동패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삼국의 문화발전과 대외교류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63쪽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삼국에서 발전한 종교와 학문에 대해서 좀 볼 거고, 삼국과 가야가 남긴 문화유산,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삼국이 다른 나라와 교류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면은 이 금기골이 보이죠? 이거는 서역에서 전래한 금세공 기술이 있어요. 이 알갱이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상당히 화려한 모습이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종교와 학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교의 수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각 삼국들이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다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하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불교를 우리가 호국불교라고 불러요. 또는 국가 불교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불교라는 게 평등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피지배층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종교인데 이게 중국을 거쳐가게 되면서 신분제를 옹호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약간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의 불교를 삼국에서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서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한편 이 과정에서 불교라는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건축과 예술, 바로 불교의 어떤 절 또는 불상, 탱화 이런 거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술도 함께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면은 황룡사가 있죠.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목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총 9개 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들었겠죠. 이걸 전부 다 민간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하에서 여기 보면은 신라는 아예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법풍왕, 진흥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다 불교식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전부 다 왕권 강화라는 모습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도교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도교는 신선사상, 이거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모습이 담긴 그러한 사상이에요. 요것과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의 사상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바로 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전래가 되면서 각국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좌청룡, 우백호 이런 내용의 그런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화랑도에도 일정 영향을 주게 돼요. 물론 화랑도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교가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백제에도 영향을 주어서 금동 대향로 같은 것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자와 유교의 수용과 확산을 잠깐 볼게요. 유교라는 거는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혼란기였죠. 이때 공자가 만든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효와 충을 중시하는 거죠. 왕권 강화와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삼국들도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 하에서 유교를 도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 중앙에 있는 학교예요. 이걸 만들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오경박사를 만들어서 유교를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는 통일을 한 이후에 국학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그 전부터는 한자를 활용한 그러한 글자를 만드는데 바로 이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들이 당시에 종이가 없었으니까 사실 종이가 있긴 한데 만드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무 조각에다가 글씨를 적어서 책처럼 사용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실 같은 걸로 이어가지고 책처럼 두루마리 책처럼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죽간 혹은 목간이라고 불러요. 죽간은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한편 신라 시대에도 유교가 확산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임신서기석 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비석에서는 임신년에 2명의 친구가 시, 상서, 예기, 춘추를 공부한다라는 모습이 있죠. 이게 다 어떤 거냐면은 유학에 있는 경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익히고자 한 학문은 바로 유학 혹은 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과학과 기술도 잠깐 볼게요.
우선 천문학이란 거는 하늘에 대한 학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시 삼국시대의 왕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근원으로서 바로 하늘, 바로 천을 연결시키는 모습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하늘의 뜻 바로 이걸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은 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한 학문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첨성대도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기술도 발전하게 되는데 왜 철이란 거는 철기 시대를 마지막에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물품, 어떤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제의 칠지도나 금동 대향로 이런 것들 그리고 금관과 각종 장신구 이런 것들도 당시에 높은 수준의 그러한 금속 공예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이 금동 대학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도교적인 성격이 강하긴 한데 상당히 자세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멍에서 이렇게 해서 연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겠죠. 음악도 잠깐 볼게요. 당시에 대표적인 어떤 음악가는 검은고로 유명한 왕산악, 그 다음에 가야금을 만든 우륵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솔거란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담증도 있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담증이 호류사에다가 그린 그림은 새들도 헷갈릴 만큼이었죠. 그래서 새들이 이게 진짜 숲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착륙을 하려다가 벽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슬프네. 첨성대 이거는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이거는 밤에 가야 이뻐요. 조명이 쫙 켜지거든요. 그래서 낮에 가는 것보다는 밤에 경주를 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분과 고분벽화를 봅시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바로 죽은 뒤의 세계, 내세라고 말하거나 사후세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무덤을 만드는데 다양한 모습의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무덤, 돌로 쌓은 무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점차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굴을 타고 들어가면 돌로 만든 이렇게 생긴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로 만든 방이니까 벽이 있겠지. 그래서 다양한 벽화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무지 무덤은 벽화를 그리고 싶어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돌무지 무덤은 바로 고구려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백제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혹은 고구려의 유의민들을 이동해서 한강 유역의 토착민과 결합해서 백제를 만들었다라는 증거로 삼기도 해요. 그 다음 좀 볼게요. 굴식 돌방 무덤도 만들고 이거 약간 최신형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벽돌 무덤도 있어요. 이 벽돌 무덤은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 생긴 거 보면 상당히 특이해요. 이게 이따 한번 뒤에서 볼 텐데 덧널을 이렇게 쌓고 이 안에는 무덤과 관과 껴묵거리 상자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돌로 쌓고 여기를 흙으로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도굴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도 있고 가야도 이러한 무덤이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바로 고구려의 그런 무덤 스타일과 백제의 무덤 스타일에 비슷한 점을 들어가지고 바로 백제 건국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되어 있는 거니까 꼭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걸 선생님이 좀 읽어주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